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의 김태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나노물질이 모디파이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어떻게 분할을 조절하고 또 이를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세라피는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원셀에서 다 오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를 체외해서 분할시켜서 나오면 이제 장기의 문제를 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10년 전만 해도 거의 뭐 드림 테크놀로지가 불릴 만큼 사실 연구만 되고 상업화는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상업화가 되게 빨리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이거 네이처 뉴스에 나온 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일본에서 어떤 분이 이제 다이빙을 좋아하셔가지고 다이빙 하시다가 풀장에 물이 별로 없는 걸 모르고 그냥 다이빙 하셔서 이 척추 쪽에 큰 손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앞으로 손과 발을 못 움직일 거라고 했었는데 마침 그분이 가셨던 이제 병원에 이제 줄기세포 임상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골스스 보관의 이제 메센카마 스템셀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맥 조사하였더니 얼마 안 가서 몇 달 안에 원래는 이제 불구가 되셨어야 될 분이 다 치료가 거의 많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샤킹한 뉴스였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조건부 임상 승인까지 받아서 일반인들도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커스트는 아까 김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테사셀보다 훨씬 더 비싼 한 1억 5천, 한 반에 1억 5천 정도 하지만 이제 불구가 되느냐, 1억 5천을 쓰고 이제 치료가 되느냐 다 이걸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줄기 세라피가 지금 성형화까지 다 임박을 해왔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줄기세포를 상용화시킨 나라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하티셀그램, 신경근육 치료제를 상용화시켰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골 손상 치료제 카티스템도 상용화시킨 나라입니다. 상용화는 저희가 한국이 되게 빠른 편이고 최근에 일본도 이런 식으로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 근데 아직도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사실 임상이 끝나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 한 뭐 15개에서 20개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그 외 원인을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어떻게 저희가 이 원하는 세포를 잘 얻을 수 있을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현재는 대부분 줄기세포를 넣는 정도의 약간 베이직한 클리니컬 세라피도 하고 제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하는 세포를 잘 만져서 넣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오래 걸리고 효율도 높지 않은 세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랩은 대부분 이제 배양액에다가 그 분할 유도 인자라고 해서 특정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케미칼이라든지 프로틴을 많이 넣는데 저희 이제 바닥에 어떤 그래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나노마테리얼 그래핀에 뭐 파티클을 입힌다든지 펩타이드 깐다든지 해서 셀과 서브트레이 인터랙션을 조절해서 원하는 이제 세포를 만드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반의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분화 조절 쪽은 아니고 분화 탐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어떻게 저희가 줄기세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분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레이블 프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 이제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사실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분할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세포가 과연 어떤 세포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 웨스턴 블라팅이라든지 PCR, 이뮤노스테이닝인데 전부 셀을 죽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뭐 캔서 테라피 쪽은 제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줄기세포 쪽은 분할하는데 워낙 비싼 아까 보셨듯이 1억 5천만 원씩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유도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을 하고 이 세포 분석하겠다고 1밀리언씩 죽이면 굉장히 큰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즉 세포의 활성, 펑션을 살린 상태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학, 하나는 전기화학인데 광학 쪽에서 특히 라만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먼저 말씀드릴게요. 라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물질의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물질일수록 애프터쇼보다는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그 스캐터링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이 입사시킨 광과
이 스크탕에서 받은 요 광사의 에너지 밴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게 차이가 이 적은 에너지가 나오는 스토크고 더 큰 에너지가 나오는 안티스토크라고 둘 다 이제 라만은 제일 시그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요 에너지 밴드의 차이가 저희 또 라만 스펙트럼 보시면 이제 웨이브 넘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케미컬 본드나 또 바이브레이셔널 모드에 익스페시픽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케미컬 분석할 때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줄기세포 분화 탐지하고 써보겠다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킴은 이제 라만 디텍션에서 조금 더 있는데 이제 라만은 다 좋지만 시간이 너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페이스에서는 라만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제 직접 라만 이 노이즈를 최대한 줄여서 직접 라만 신호를 얻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렌즈가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멀전 렌즈를 써서 아예 미디움으로 렌즈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판 같은 경우도 저희 세포 분석을 할 수 있는 노이즈가 굉장히 적은 상태의 그런 플랫폼을 스크리닝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라만 분석을 하게 되면 세포는 이제 CH3 픽, 그래서 2935에서 모든 종류의 세포는 아주 좋은 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레퍼런스 픽으로 잡고 매핑을 하면 저희가 뭐 스테이닝 같은 거 안 하고도 이렇게 깨끗한 세포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세포 분할을 저희가 타겟으로 잡아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뼈세포입니다. 뼈세포는 보통 이제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라고 불리는 요 물질을 디파지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가 이제 그 뼈의 주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물질이 재미있게도 이 960에서 굉장히 강한 피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CH3 피크를 세포의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고 이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를 분화가 제대로 된 뼈세포의 어떤 인자로 잡으면 이 두 개를 멀지하면 저희가 어떤 다른 뭐 디스트럭티브한 방법 없이도 정확하게 어떤 세포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포도 하나 이제 저희가 체킹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지방세포이기 때문에 지방을 디파지션하는 사이트가 잘 안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2,900에서 또 굉장히 강한 피가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세포에서 다 나오는 CH3 픽을 기반으로 리피드 픽을 또 잡아서 매핑을 하면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그 지방에서 추출한 간접줄기세포를 뼈세포와 지방세포를 분화시키는 과정을 이 세포를 죽이지 않은 상태로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싱 시스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페런스가 워낙 강하고 특히 바텀에서 올라오는 그 간섭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이 900에서 3000 레인지 안에서 가장 간섭이 적은 서브스트레이트를 찾아냈고 근데 서브스트레이트 찾았다고 세포가 잘 자라진 않아서 저희가 그 위에 이제 에스타셀룰 매트리스 프로틴을 깔아야 되는데 그 코팅 조건에 따라서도 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포도 잘 자라고 분화도 잘 되고 또 간섭수도 적은 기판을 하나 저희가 최적화시켜서 이걸 기반으로 메센가 스템셀 분할을 측정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세포가 3디멘전을 하다 보니 이 매핑을 하는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인스트루멘트 파라미터 옵티마이저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이 라만을 매핑하는 게 가장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잘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썰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라만 그 시그널만으로 세포 이미지 스테이닝 과정도 없이 세포를 이렇게 깨끗하게 얻을 수도 있었고 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미지를 보였던 게 말씀드렸던 2935서 CH3P였어요. 그 스테이닝 없이도 세포를 제대로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분할을 두 가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방세포, 뼈세포로 분할시킨 다음에 일반적인 PCR도 돌리고 해서 분화 잘 됐구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화가 잘 되었는지를 라만을 확인하는 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뼈세포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시 디파지션을 960에서 이렇게 매핑을 볼 수 있었고 2935 CH3P를 머지시키면 이 세포가 하이드로시 파트를 제대로 분비를 하는 세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포도 역시 2900 리피트 트라우넷 픽과 머지하면 이 세포가 제대로 지방을 디파지션하는 세포인지 또 어떤 종류의 세포인지를 레이블 프리하고 이제 나한티스트럭티브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저희가 분할을 그냥 플랫폼상에서 계속 시키면서 매일 이제 이미징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뼈세포를 저희가 주기세포 만드는데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3주 동안 매일같이 세포를 계속 매핑하면서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 언제 나오고 얼마나 나오고 각 세포에서 얼마만큼이 그 디파전 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한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에버리지를 내봤더니 저희 라마다로 측정 때는 9에서 11 사이에서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틱 디퍼렌시에이션 잘 되는 걸 확인했는데 저희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세포를 죽여서 보는 그 스테이닝 방법으로 하면 한 2주가 이상이 걸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세포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민감하게 더 빨리 주기세포 분할을 측정할 수 있구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지방세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스테이닝 방법과 거의 유사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만든 플랫폼과 시스템, 센싱 시스템으로 주기세포 분할을 이제 죽이지 않고도 잘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3디멘셔널 어나리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노이드라든지 스테로이드 안에 있는 안에서 어떤 분화 인자가 잘 나오는지를 보는 그런 센시티브 시스템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전기화학 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마 말고 제가 전기화학 쪽 어프로치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로 타겟 잡은 게 파킨슨 디지즈입니다. 파킨슨 디지즈 같은 경우는 한번 발병하면 현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 아니면 뭐 엘도파 디카르복실레이션 같은 거 이제 약으로 먹고 있는데 여전히 병을 딜레이만 시킬 수 있지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기세포 하신 분들이 체내에서 주기세포로부터 도파민의 뉴런, 그러니까 파킨슨병이라는 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세포를 다시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포가 체내에서 잘 만들었는지 도파민을 잘 만드는 세포인지 아닌지 도파민의 뉴런이 맞는지를 체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생각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어차피 일렉트로케미컬 비헤이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즉 산화하노시가 잘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상용화된 바이오센서처럼 이게 당 센서인데 최근에는 혈당을 측정했던 병원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당 센서로 다 이렇게 간편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이 도파미너진 뉴런이 스템셀 잘 나왔는지를 저기화학으로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06년에 사실 이런 비슷한 어프로치가 처음으로 보고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사용하셨던 게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깔아서 세포를 키워서 피스트립을 키워서 이제 도파민을 측정한 거였는데 보시면 세포가 일렉트로드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세포가 그냥 잘 붙지 않는다는 증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포에서 나온 도파민의 민감도가 측정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스터세븐 매치스 프로틴 다량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걸 깔면 또 이번에 전도성이 내려서 또 시그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포를 잘 붙이는 것과 도파민을 잘 측정하는 것 사이에 이제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기 힘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주 예전부터 이제 그 글라스고우 대학의 날리라는 분이 그 아주 호모지니스 네노 패런이 바닥에 있으면 세포가 그냥 잘 붙는다는 그런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폴리머 같은 걸 써서 이제 세포를 많이 붙였는데 그 생각했던 거는 이걸 그냥 전국으로 호모지니스 패턴을 만들면 신호도 잘 나가고 세포도 ECM 같은 어떤 난컨버팅 것들을 안 쓰고 잘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포는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이고 나노 패턴은 픽해봐야 300나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면적을 저희가 사이즈 바꿔가면서 다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방법이 간섭 리소그래피입니다. 간섭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는 비간섭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이제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피리어딕한 나노 패턴을 굉장히 빨리 만들고 또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드는 게 최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일렉트로케미컬 디스플레이 추정 방법을 거쳐가지고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나노 일렉트로드를 대면적으로 만드는 성공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도파민너진 뉴런을 키웠더니 도파민 뉴런에서만 신호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도파민너진 뉴런에서만 신호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주 신호가 약합니다. 이것도 세포 꽉 찰 정도로 굉장히 많이 깐 건데도 이 정도고 한마디로 정량화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셀을 정량하는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셋업을 잘 해놔가지고 다양한 크기의 이런 나노 렉터들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센시티비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다양한 종류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건 골드 나노 패턴인데 골드 나노 패턴 말고 이제 그래핀 억사이드라는 물질이 도파민 탐지에 굉장히 좋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난컨덕팅 거의 난컨덕팅 것들이라 해서 골드 위에 깔면은 이것도 전도성을 많이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구멍 아주 미세한 구멍을 또 포러스 그래핀 억사이드라는 걸 보고를 했고 이걸 그 골드 위에 깔면은 도파민적인 통과를 잘 하고요. 그 조치까지. 그리고
이 표면에 잘 흡착하는 그런 성질주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듣고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토픽은 사실 이쪽이었습니다. 만능 줄기세포 쪽인데 만능 줄기세포에 대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아직도 한 명의 판사도 시료를 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만능 줄기세포를 쓸 때 가장 큰 문제는 근데 테라토마 포메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능 줄기세포가 되게 캔서랑 비슷한 사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비분한 상태로 들어가면 자기 멋대로 막 자라고 멋대로 분할을 해서 테라토마라는 기형종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만능 줄기세포 기반의 이 신체 프로틴을 만드는 가장 큰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 이 미분화 세포만 잡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옛날에 셀 멤브레인 리셉터 프로틴의 어떤 레더스 비헤이비어 차이 때문에 미분화 세포에서만 전기화학식으로 특징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고, 근데 그때 문제는 이제 신호가 너무 낮다는 거였습니다. 매트리젤이라는 걸 꼭 깔아야 되는데 그 매트리젤 때문에 신호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트리플 브랜치드 IgG 펩타이드라는 IgG 펩타이드 3개가 이제 브랜치로 있는 이거와 이제 금나노 입자를 섞어가지고 민감도를 대폭 형성시켜서 상년도까지 보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민감도를 더더욱 개선해서 이 코드 블러드 드라이브 EPC와 엠브레인 스템셀 간의 신호 차이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쓰면 저희가 세포를 분할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기형종을 만드는 세포를 죽이지 않고 뭔가 셀렉티브하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지만 아무튼 저희 연구실 목표는 이 줄기세포를 분할하는 과정을 난디스트럭티브하게 보는 것과 그리고 이거를 클리니컬하게 치료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기화 플랫폼으로 이 세포 분할에 위험한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줄기세포 분화 컨트롤, 줄기세포 분화 모니터링, 그리고 사실 캔서 쪽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고 지금 저희 9명의 학생이 있고 줄기세포, 특히 배아줄기세포 쪽은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대 최학진 교수님 팀 그리고 문성환 박사님이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